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 보면 꼭 한 번씩 눈에 밟히는 주방용품들이 있습니다. 예쁜 파스텔 톤의 동글동글하게 생긴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살림은 장비 빨이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15만 원짜리 세라믹 냄비 세트 같은 것들 말이죠. 보기만 해도 주방이 화사해질 것 같고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을 하기에 친환경이라니 덜컥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예쁜 냄비 하나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데 드는 실제 제조 원가는 고작 1만 원 안팎이라는 사실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격의 상당 부분은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화려한 스튜디오 촬영 비용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광고 수수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림 식견이 부족해서 속은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마케팅 덫에 걸려든 것뿐이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소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 가전이라 믿고 수백만 원씩 지불하는 대형 가전, 즉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같은 제품들은 지금 이 순간 훨씬 더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1년이 귀신같이 지나자마자 액정이 나가고 부품이 없어서 통째로 새로 사야 한다는 서비스 기사의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배신감,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2026년 현재 누적된 소비자 고발 데이터와 내부 수리 기록들은 마침내 주방업계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장 구매를 멈춰야 할 과대평가된 주방 가전 및 용품 브랜드들과 반대로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대를 이었을 수 있는 진짜 명품 브랜드를 데이터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가 속만 썩인 주방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이마트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 서서 겪는 이 혼란을 이해하려면 우선 현대 주방 산업의 기괴한 경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대 주방 용품사들은 매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우상향하는 실적 그래프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냄비나 냉장고를 한번 사서 20년 동안 멀쩡히 쓴다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매달 새로운 수익을 짜내야 하는 기업들에게 영원히 고장 나지 않는 물건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계획된 진부화, planned obsolescence입니다. 제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장 나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해 강제로 새 모델을 사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기법이죠.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친정에서 가져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쓰는 한일 주물의 무쇠 가마솥이나 수십 년째 찌개 맛을 책임지는 투박한 옹기 뚝배기, 그리고 찌그러져도 구멍은 안 나는 노란 양은 냄비에는 이 계획된 진부화가 없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정직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주방 제품들은 다릅니다. 기계식 다이얼이나 딸깍하는 물리 스위치 하나면 20년 동안 고장 없이 돌아갈 주방 가전에 굳이 화려한 LCD 터치 패널과 스마트 커넥트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습기와 열기가 가득한 한국식 부엌 환경에서 미세한 조리 매연과 기름때에 노출된 전자기판이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보증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터치 화면이 먹통이 되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망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물건을 고르려면 본체 전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나 디자이너 컬렉션이라는 문구 대신 제품의 본질적인 소재와 바닥면의 금속 두께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컬러 테플론 코팅이나 세라믹 코팅을 입혔다고 광고해도 그 본체 레이어가 얇은 합금 수입산이라면 열을 받는 순간 뒤틀리고 코팅은 1년도 안 돼 들뜨기 마련입니다. 반면 묵직한 통무쇠,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 제대로 주조된 두꺼운 알루미늄 주물은 마케팅 환상 없이 오직 물리적인 무게와 밀도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마치 할머니 부엌에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두꺼운 원목 도마나 10년 넘게 김치색 안 베고 짱짱한 락앤락 밀폐 용기처럼 진짜 살림꾼들이 고르는 명품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주방용품 매장에서 눈을 현혹하는 신상 터치 패널보다 수수한 기계식 제품이 우리 가계부를 지키는 진짜 영웅인지 이제부터 구체적인 브랜드 사례를 통해 그 엄혹한 진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면서도 정작 부엌에서는 시한폭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과대평가된 브랜드들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 위에 올릴 대상은 대형마트나 TV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 검색창에서 가성비 세트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저가형 셀러브리티 라이선스 제품들입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유명 요리사나 방송인의 이름을 걸고 냄비, 프라이팬, 국자, 뒤집개까지 무려 32종 세트를 다 합쳐서 단돈 99,000원에 준다는 방송을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걸 냉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섬심 2개의 구성품을 99,000원으로 나누면 개당 가격은 고작 3,000원 안팎입니다. 프라이팬 하나, 냄비 하나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는 뜻이죠. 제대로 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정밀 가공하는 제조사에서는 프라이팬 하나에 들어가는 순수 금속 원가조차 맞추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원짜리 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주 얇은 저가 알루미늄 판재에 몇 달만 지나면 껍질처럼 벗겨질 저품질 PTFE, 즉 테플론 코팅을 대충 입힌 물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엔지니어링이나 금속 가공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유명 방송인의 얼굴과 이름값이라는 마케팅 포장지를 씌운 것이죠. 박스에 이름을 얹은 그 유명인은 단 한 번도 공장에 가서 금속 열전 도율을 점검하거나 코팅의 내구성을 테스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제품들은 대개 대형 유통사나 홈쇼핑 기획사가 중간에서 이름만 빌려오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실제 제조는 단가가 가장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름 없는 OEM 공장에 하청을 주어 찍어냅니다. 공인된 독립연구소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런 저가 세트 제품들은 열이 바닥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특정 부위만 타오르는 심각한 열 불균형을 보입니다. 게다가 코팅의 수명은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PB 상품보다도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박스 겉면에 화려한 연예인 사진이나 유명 셰프의 사인이 들어간 제품은 품질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브랜드 내부에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책임질 진짜 엔지니어가 아무도 없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기술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마케팅용 얼굴 마담뿐입니다. 이들은 주방용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푸드 한 세트 가격에 유명인의 이름을 내 주방에 들여놓았다는 기분만 파는 것이고 프라이팬은 그저 그 환상을 배달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예인 마케팅이 주방용품 업계의 가장 악랄한 꼼수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제품이 망가졌을 때 소비자가 법적으로 대항할 권리마저 계약서로 원천 차단해버린 기만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잔혹한 진실의 주인공은 절대 긁히지 않는 다이아몬드 코팅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픈마켓과 직구시장을 휩쓴 고담 스틸 유고탐 스틸, 유형의 합금 코팅 팬들입니다. 이들은 타지 않고 긁히지 않는 차세대 주방 혁신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대한 거짓말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맥대 이맨앤선즈 막 V, 이맨앤선스로 기록된 이 소송의 소장을 보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고담 스틸팬을 구매한 지 단 한 달 만에 음식을 조리할 수 없을 정도로 들러붙어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리뷰란을 가득 채운 성난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한결같았습니다. 타이타늄과 다이아몬드를 주입했다는 그 거창한 코팅은 첫 번째 카드 결제 대금이 청구되기도 전에
새까맣게 타버리고 벗겨졌습니다. 기업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코팅의 기술적 결함을 수정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수정한 것은 프라이팬이 아니라 이용약관 문서였습니다. 고담 스틸은 전 제품의 구매 계약 조건에 필수 중재 조항, mandatory arbitration clause를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들이 법원에 모여 공동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기업이 지정한 사적 중재기구를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강제한 것입니다. 법적인 방어벽을 쳐서 소비자의 입을 막아버린 셈이죠. 독립적인 금속공학 전문가들이 이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이타늄과 다이아몬드 주입이라는 문구는 완전히 허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소나 동네마트 매대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싸구려 코팅펜과 비교했을 때 내구성이나 열 보존력에서 단 1%의 기술적 우위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허받은 야금술도 없었고 독점적인 제조 공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란한 광고 문구와 법무팀이 짠 방어벽만 존재할 뿐이었죠. 연예인 이름을 건 브랜드가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제조를 하청주는 수준이라면 고담 스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펜이 반드시 망가질 것을 미리 알고 망가졌을 때 당신이 아무런 법적 보상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구조를 엔지니어링한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들어갔다는 타이타늄은 가짜고 다이아몬드는 장식용 수식어일 뿐입니다. 고담 스틸이라는 브랜드가 역사상 유일하게 평생 가도록 튼튼하게 설계한 것은 오직 소비자의 소송을 막는 법적 중재 조항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저가형 시장의 치졸한 사기극이라면 프리미엄의 탈을 쓴 중고가형 시장의 기만은 그 스케일부터 다릅니다. 세 번째로 파헤칠 브랜드는 유해 물질 없는 청정 세라믹이라는 거짓말로 고가 시장을 장악한 캐러웨이 카러웨이입니다. 세라믹 냄비와 팬 4종 세트에 무려 50만 원이 넘는 고가를 책정하고 중국의 정체불명 하청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서도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이 기존에 독성 강하고 추한 테플론 프라이팬을 대체할 유일한 친환경 구원자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들이 일반 냄비보다 10배가 넘는 웃돈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논거는 바로 PTFE, 테플론은 유해하다, 우리 세라믹은 안전하다라는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미국의 광고 자율 규제 기구인 NAD,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은 캐러웨이의 이러한 광고에 대해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캐러웨이가 주장해온 비독성 및 친환경 안전성 주장이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정부 산하 규제 기관이 이들의 마케팅과 과학적 데이터를 대조해 본 결과 비싼 돈을 요구하는 그 친환경이라는 전제 자체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마케팅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기존의 일반적인 PTFE 코팅 프라이팬이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방출하려면 화구 위에서 섭씨 360도, 화씨 680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으로 그것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연속으로 빈 팬을 태워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구울 때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나지도 않을 공포를 기업이 인위적으로 제조한 것입니다. 이 공포는 어디서 왔을까요? 캐러웨이는 무려 3,5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대사단을 운영하며 전체 매출의 13%를 이들의 입소문 광고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와 SNS 타겟 광고에만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늘 진행하는 세트 구매 시 10만 원 할인이라는 문구는 사실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 분석 시스템에 등록된 그 제품의 원래 정가입니다.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다크 패턴, 눈속임 설계, 영업이죠. 여러분은 더 안전한 주방용품을 사기 위해 50만 원을 낸 게 아닙니다.
애초에 위험하지도 않은 기존 제품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 공포를 심어준 인플루언서들의 광고비를 대신 내준 꼴입니다. 캐러웨이는 이 영상이 제작되기 불과 몇 달 전 규제 당국에 의해 그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만들어낸 거품의 정점, 바로 아워플레이스의 Always Fan, Always Fan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감성 살림을 한다는 사람들의 피드에 약초처럼 등장하는 20만 원에 육박하는 바로 그 예쁜 냄비입니다. 캐러웨이의 꼼수가 독성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었다면 아워플레이스의 꼼수는 이 펜 하나로 8가지 조리를 다 끝낼 수 있다는 다기능성 환상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 거품은 주방 업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공격적입니다. 국내 유통가 기준으로 20만 원 안팎에 팔리는 이 제품은 기술 사양을 뜯어보면 중국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단돈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짜리 세라믹 코팅 알루미늄 팬에 불과합니다. 해외에 공신력 있는 주방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이 팬의 가격 중 최소 15만 원 이상이 순수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거품이라고 단언합니다.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나 요식업소용 주방 매장에서 파는 3만 원짜리 전문가용 알루미늄 팬과 비교했을 때 금속 합금의 질이나 세라믹의 밀도에서 단 한 가지도 우월한 점이 없습니다. 독점적인 합금 기술도 없고 원자재의 특별한 출처도 없으며 제조 공장의 위생이나 품질 관리 인증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스타그램 피드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 색감 하나가 전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은 내구성에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Always Pen 2.0이라는 그 급하게 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 1.0 버전을 산 소비자들이 불과 6달 만에 세라믹 코팅이 완전히 닫아 없어져 음식을 구울 수 없다고 사방에서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 모델은 코팅 수명이 50% 향상되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고작 12달, 딱 1년 버티는 코팅이라는 걸 자신들 입으로 자백한 꼴입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의 제품 검증 전문 매체 와이어커터의 수석 편집자는 이 제품의 구조적 디자인 결함을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손잡이와 펜 본체가 연결되는 접합 부위에 미세한 틈새가 있어서 조리할 때마다 음식 찌꺼기와 기름때가 끼어 들어가 아무리 수세미로 문질러도 물리적으로 절대 씻어낼 수 없다는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프라이팬이 수명은 1년밖에 안 되는데 손잡이 틈새에서는 매일 세균과 썩은 음식 찌꺼기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상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1만 원짜리 냄비의 진짜 실체입니다. 이제 무대를 가전제품 코너로 옮겨보겠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의 수십만 원짜리 사기는 가전 매장에서 벌어지는 수백만 원짜리 구조적 기만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 백화점 수입 가전 매장이나 프리미엄 주방 전시장 한 구석에서 캘리포니아의 감성과 장인 정신을 속삭이는 초고가 빌트인 가전 브랜드 디코 아커입니다. 디코는 자신들이 미국 서부의 독립적인 최고급 럭셔리 가전 브랜드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칩니다. 카탈로그마다 태평양의 디자인 유산이니 맞춤형 명품 엔지니어링이니 하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놓죠. 하지만 주주 명부와 기업 지배구조를 열어보는 순간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디코는 독립 브랜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 자회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백화점 쇼룸에서 디코라는 이름의 오븐이나 냉장고를 보며 느끼는 럭셔리한 브랜드 정체성은 자본의 장부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케팅 부서가 급조한 가상의 연극입니다. 소비자 조사 기관의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매체 커뮤니티 리포트가 발표한 가전 신뢰성 점수에서 디코는 100점 만점에 고작 40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프로 스타일 주방 가전 브랜드를 통틀어 꼴찌, 압도적인 최하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입니다.
명품의 가격을 지불했으니 왕대접을 받을 것 같지만 보증 수리 접수를 하는 순간 서비스 회선은 삼성가전의 일반 서비스 센터로 연결됩니다. 내부 핵심 부품이 고장나면 서울과 평택에 삼성 부품 창고를 거쳐 배송되어 오기 때문에 간단한 센서 하나를 바꾸는데도 2주가 넘는 대기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가전 수리 커뮤니티에는 디코의 냉장고를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설치했다가 동일한 냉각 불량 엔지니어링 결함으로 인해 제품을 3번, 4번이나 통째로 교환받았다는 자산가들의 분노에 찬글들이 넘쳐납니다. 대형 유통사인 코스트코마저도 디코 제품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량률과 반품 요청에 지쳐 자체 보증 수리 기간 내에 제품이 버텨내질 못한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은 고급 엔지니어링에 쓰인 게 아닙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삼성 식기세척기의 무대 의상 비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6번째 브랜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모기업이자 전 세계 주방 가전 시장의 거물 삼성전자 까맘성 본체입니다. 유튜브와 가전 수리 업계에서 25년 넘게 독립 가전 수리 기사로 일하며 명성을 쌓은 베테랑 엔지니어 스코트는 자신의 채널에서 주방 가전 카테고리 전체를 통틀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브랜드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삼성이라고 단언합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인덕션,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까지 주방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제품군에서 동일한 결함 패턴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삼성 냉장고의 에바포레이터, 증발기, 팬이 얼어붙어 굉음을 내는 현상, 성해 제거 배수관이 막혀 냉장고 바닥으로 물이 흥건하게 새어나오는 결함, 그리고 제빙기 기능 마비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전 세계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별도의 삼성 제빙기 피해자 모임 메가스레드가 상설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고장 날 때마다 청구되는 사설 수리 비용은 최소 30만 원에서 액정이 포함된 도어 전체를 갈 경우 100만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전 수리점에 노련한 개인 기사들조차 삼성의 복잡하고 조잡한 전자식 제어 구조에 혀를 내두르며 수리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삼성 주방 가전이 고장나면 수리 기사의 얼굴을 보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서비스 사막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 A&D 예산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자금의 99%는 반도체 칩 설계, 인공지능 AI, 프로세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로 들어갑니다. 가전 매장에 놓인 여러분의 냉장고는 그 화려한 R&D 예산 편성표의 주역이 아닙니다. 삼성의 주방 가전 사업부는 단지 단가가 가장 저렴한 계약 공장에서 찍어낸 철판 위에 자신들의 파란색 로고를 붙여 판매하는 마케팅 기지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진짜 핵심 두뇌는 평택과 기흥의 반도체 공장에 있지 주방의 모터 소음을 줄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전 매장에서 최첨단 스마트 기능이 달린 삼성 냉장고를 사는 게 아닙니다. 부품 공급망은 텅 비어 있고 엔지니어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대 IT 기업의 로고가 박힌 커다란 철제 사물함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번 리스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이름값 높으며 가장 충격적인 사기극의 정점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및 결함 은폐로 수천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 브랜드 바로 프리미엄 오븐과 레인지의 대명사 바이킹 와이킹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최고급 타운하우스 주방 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 웅장한 가스레인지 브랜드가 맞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의 거대 가전 그룹 미들비 코퍼레이션은 바이킹 레인지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이 넘는 거금을 베팅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끝나고 장부를 실사하던 미들비는 전 소유주들이 조직적으로 숨겨온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이킹 가스레인지가 사람이 손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스파크를 일으키며 자연 발화하는 치명적인 엔지니어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로한 미들비 그룹은 즉시 바이킹의 전 경영진을 상대로 1,300억 원 규모의 사기 피해 은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방의 최고 영예라고 믿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오븐 브랜드가 실은 주방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는 화재 위험 가전을 만들고 그 사실을 주주와 소비자에게 숨기다가 자기들끼리 법정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10만 대가 넘는 바이킹 제품이 강제 리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고가 장비의 수리 비용 명세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조작 전자기판, 컨트롤보드, 하나가 나가면 부품값만 60만 원이 들고 오븐 내부 열선 수리는 80만 원이 기본입니다. 전문 인증 기사의 시간당 공임은 15만 원 선이며 2024년 이후 공급망 붕괴로 인해 오븐 부품 하나를 해외 본사에서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달입니다. 부품을 기다리는 반년 동안 주방의 웅장한 오븐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는 것이죠. 신축 고급 주택의 바이킹 가전 세트를 풀 패키지로 넣었던 한 자산가는 입주 첫 해에 오븐,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체 제품군에서 33%의 상시 고장률을 기록했다고 인터넷에 수리 일지를 폭로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주방 시스템을 깔아놨는데 연중 3분의 1의 기간 동안은 항상 무언가 고장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이 주방 용품 업계 최고 정점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피날레입니다. 이 가격대에서의 기만은 단순히 가격 거품이나 허위 친환경 광고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결함을 숨기고 파는 대담한 은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매번 주방 가전과 용품을 사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앞면의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추악한 기술적 진실들을 전부 펼쳐 보였습니다. 이 7개 브랜드는 엔지니어링에 투자할 돈을 아껴 마케팅 법무팀의 방어벽을 쌓거나 연예인의 라이선스를 사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독한 마케팅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정직한 금속과 두꺼운 두께, 그리고 수리 가능한 단순한 구조만으로 수십 년 동안 살림꾼들의 부엌을 지켜온 진짜 명품 브랜드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파트에서 그 고집스러운 진짜 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